2025년 6월 9일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오늘 엄청난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천억을 넘게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 초반에 기관도 매수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살짝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매도세로 다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확인해 보시게 되더라도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간에 일부 매도를 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결국은 매수세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코스닥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매수를 하던 기관 쪽은 매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잠깐 또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전에도 지난 금요일이랑 똑같아요.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저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고요.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단기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2875포인트예요. 거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전에 윗꼬리를 살짝 다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60포인트가 저항이었는데 이 760포인트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가격은 780포인트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얘기를 했으니 바로 업종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시장이 대부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종목들 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보시게 되면 지역화폐, 전자결제, STO, NFT, 뭐 디지털 화폐, 지주사, 증권, 소비주, 중국 소비주, 창투사, 로봇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일단 지역화폐 관련된 종목들 정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검토 소식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5만원 정도를 다 뿌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진 추경은 35조에서 지금 50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수 경제를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까지 해갖고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집중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역화폐 관련주 그 다음에 전자결제 전자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 블로그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인가 엊그제 헥토파이낸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도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냥 여기에서 나온 종목 중에서 지금은 이제 NHN, KCP 저는 요거 되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덜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STO에 대한 얘기도 있죠. 스테이블 코인, 현물, ETF 도입 기대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도이체방크 있잖아요. 도이체방크에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처럼 예금을 지금 할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금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상자산 싱크탱크 대표 출신이 임명이 되게 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법제화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크립토 산업 전반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에 기초자산에 포함시켜 현물 ETF를 허용하게 되는 내용으로 증권사를 통한 간접적인 가상투자도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거는 20대에 겨냥해서 코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CRCL이 티커인데 이 회사가 지금 원래 27달러에서 30달러 사이에 상장을 했는데 10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3배 올라갔습니다. 단 2일 만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에서는 화두고요. 유럽에서도 화두예요. 그래서 제가 관점을 보고 있는 건 헥토파이낸셜을 관점으로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뭐 날라가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어요, 제가.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바로 실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축소시키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 주주 충실 의무해 단 최대 주주일 수 있습니다. 일반 주주만 아니라 이 최대 주주 중점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대 주주는 지금 자사주를 가지고 시장을 방어를 하는데 이 자사주 소각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소각. 그렇죠? 그러면 최대 주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편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감세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거? 증여세나 상속세 이런 감세가 좀 이어져야 되는데 요거까지 안 이루어지면은 뭐 빠져나갈 곳을 아마 찾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주사 안에서 최근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자사주가 많았던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 외에도 결국은 올라가야 되는 거는 실적이에요. 그럼 이 실적은 어떻게 나오냐? 상표권이죠. 네가 한화라는 이름을 썼으니 돈을 내놔.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은 자회사들은 돈을 줄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상표권을 주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회사까지 꼼꼼히 좀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대형 오리온이나 두산이나 LX, 농심 이런 회사들은 크잖아요. 네. 저는 지주사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대형 지주사는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지주사를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매수를 했던 게 뭐 노르페인트 이게 지주사거든요. 노르페인트나 뭐 골프존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갖고 수익을 좀 냈는데 중소형 쪽이 아직은 먹을 게 또 남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권주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미국의 경제 지표는 굉장히 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한 2, 3회 정도는 경제 지표를 더 보고 금리를 인하할지 안 할지 확인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0%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5천 달성 공약에 대한 얘기, 추경 편성에 대한 유동성 증가. 이 얘기는 결국은 돈이 어디로 들어온다? 국내 주식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S&P는 6천 정도를 올해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제 지표는 다 좋은데 관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관세 때문에 지역별로 미국과 마찰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미국 쪽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익 났어? 주식으로 수익 났어? 채권으로 수익 났어? 돈 더 내나? 돈 내?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수익하고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기존의 일부 수익을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여기에 세금이 더 붙는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국내 쪽으로 돌아오는 자금도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의 경우는 오늘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으로 인해서 뭐 하나투자증권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수혜 관련주들 역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용주의 왜곡에 따른 한중 관계 개선 관측 가능성이 커지게 되면서 중국 내 한한령 해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뭐 이거는 이미 나왔던 내용인데 한한령이 진행이 되려다가 국내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전 보이그룹의 멤버가 한국인이었죠. 뭐 된다라고 했다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되게 애매해요. 저는 뭐 지금 중국 소비재 단타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요구를 할 거냐. 지금 어떻게 됐든 관세는 30%잖아요. 더 안 줄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 30%까지만 진행을 하고 있냐. 결국 히토류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토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뭐 히토류 올라가겠네. 뭐 이 정도인데, 이게 미국은 GM이나 포드나 스탈란티스 있잖아요. 히토류가 없어갖고 차를 못 만들어요. 차를 못 만듭니다. 공장이 설 뻔했어요. 설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게 관세 문제가 아니라 이 3사가 쓰게 되면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실업률이 미친 듯이 높아질 것 같고요.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트럼프 역풍을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전화를 한 거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리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럼 알겠어. 6개월 동안은 연기를 좀 할게.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이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만약에 미국이랑 한국이랑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려면 이 히토류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생존할 정도로만 히토류를 해제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큰 게 한국한테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안보를 모두 붙잡히고 있는 게 한국이죠. 두 개다. 뭐 대부분 유럽의 경우도 경제와 안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뭐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태국이나 태국 뭐 동아시아 우방국가 중국이 전쟁을 하거나 혹은 중국과 대만이 전쟁하면 한국의 역할은 뭐야?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따라가야 돼요? 미국 따라가야 돼요? 실용 필요 없어.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저는 변수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업종은 확인을 해보게 되면 BTS 완전체 활동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됐든 중국 소비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투사는 연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육성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자금의 성격을 띠는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벤처 투자 시장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면
모태펀드 등 정책 금융 확대가 필요한데 모태펀드 예산을 늘려서 벤처펀드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IM 투자증권에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이에 대한 수혜주로 이슈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눈에 띈 거는 두 종목이 나왔어요. 캡스톤 파트너스 이거 단타 가능하고요. 우리기술투자는 역시 벤처 투자, 창투사 이슈가 있으면서 비트코인 이슈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이 두 종목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챗봇은 뭐 이슈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밑에 보시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AI는 이거는 전 세계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카카오 뭐 얘기를 해드렸었죠. 아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도 몇 개가 있긴 한데 이 말고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종목을 싹 뒤졌습니다. 종목 좀 이따가 녹화를 좀 떠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10기 건설 추진, 한수원 미 원전 해제 신장 진출 추진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정부 업계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고 2030년까지 10개의 대형 원자력 건설을 착수한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는 SMR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통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와 원자력 발전소 설비 대중국 수출 허가를 중단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에머슨 등 주요 미국 원전 설비 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사업 규모는 수천억 달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체코가 됐잖아요. 체코가 되게 되면서 순서를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한전기술이 1위예요. 한전기술이. 왜 1위냐? 얘네가 지금 설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계가 끝나게 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핵심 기기를 갖다 대고 플러스 공장이 아니죠. 원자력을 만들죠. 그리고 원자력을 만들면서 한 군데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대우건설도 같이 진행을 해요. 체코 기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전 KPS가 관리를 하죠. 그런데 돈을 버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전기술은 한 10년 동안 500억 정도 영업이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산의 경우는 한 200억 정도. 왜냐면 뭐 원자력도 만들고 기계도 갖다 대니까 영업이익 20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대우건설도 역시 영업이익 100억 정도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전 KPS도 예상되는 건 한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전 KPS는 만들어줘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순서는 이거예요. 근데 뭐 종목들을 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가는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국전력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비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반도체 특별법 있죠. 지금 용인에서 미친 듯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먼저 용인에 공장을 하면 털을 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에 공장 쌓아야 되잖아요. 이 공장에는 무조건 1순위가 전선이 들어와야 돼요. 전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전력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선 관련주가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 철강도 들어가고 뭐 기계도 들어가고 1순위는 무조건 전력입니다.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오늘 밀리다가 그나마 일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하고 있죠. 그래 머스크 기업 정부의 계약 해지 가능성을 얘기를 하게 되면서 금요일에는 일론 머스크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를 포함을 해서 일론 머스크 CEO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 야, 정부가 너무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우리가 너네를 위해서 만들었던 거 뺄게. 오케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테슬라든 뭐 우주항공이든 정부가 밀어주지 않으면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X에 글을 썼던 거를 다 지웠어요. 다 지웠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와 다시 관계가 좋아질 것 같냐? 나 지금 너무 바빠서 그거 신경 쓸 새가 없어. 이렇게 그냥 선거버렸습니다. 지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2차 전지와 자율주행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LNF에 대한 투자 의견을 골드만삭스에서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역시 오늘 2차 전지와 악재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에 대한 이슈도 뭐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선박 발주량 급감 속에 추가 수주 난항 전망 등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박 발주량이 작년 절반 수준으로 급감을 했죠. 특히 조선업계의 고부가 가치 순종인 LNG 운반선, 미국발 대형 LNG 프로젝트에 반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LNG선은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올해 원래 호황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접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수주량 추세가 지속되게 되면 연간 수주 3천만 CT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환산 톤수 그죠? 안팎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절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확인해 봐야 될 건 지금 캐나다에서 잠수함 만들려고 하죠. 잠수함. 그렇죠? 이게 규모가 60조. 우리나라가 아마 거의 탑티어죠. 우리나라가 탑티어입니다. 탑티어인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주선이 아니죠. 잠수함을 만드는 회사들은 이슈가 될 거예요. 이게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오션이 아마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언제 나오는지 일정 체크를 좀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잠수함 관련주는 조선주에서 계속 보셔야 된다. 근데 이것도 뭐 떨어지면은 지지하는 곳에서 매수를 하고 그렇게 단타를 좀 이어가야지 무조건 들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도체도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뭐 AI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조금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반도체 중에서. 칩스법 있죠. 미국의 칩스법. 이게 보조금 지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조금 규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단 미국 쪽에서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 지수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단기 충격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기 충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이슈와 함께 AI 이슈가 있는 건 조정 시 매수다라는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소비주는 내수 부양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무조건 가는 거죠. 무조건 가는 겁니다. 뭐 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쇼핑 관련주 이슈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는 관세 협상, 상법 개정 기대감, 밸류에이션 매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오늘
제 눈에 띈 거는 현대차가 타이밍에 나오고요. 현대위아가 타이밍에 나오더라고요. 현대위아. 그 다음에 좀 중소형주 쪽으로 보고 있는 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요게 오늘 타이밍에 나와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뭐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지? 여기는 없네요. 뭐 확인이 되면 내일이라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출산 장려 정책, 엔젤 산업, 이거는 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무조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나마 제일 좋은 건 네오팜이라고 보고 있어요. 항상 네오팜은 실적이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는 미국 쪽에서 이슈가 좀 있어요. 미국이 아니라 중동에서 이슈가 있습니다. 중장기적 실적 개선 전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동에서 유가 감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산한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사우디는 증산하는데요. 사우디는 증산하는데, 중동에 특히 뭐 이라크나 뭐 테헤란로를 알고 있죠. 이 나라들은 감산한대요. 사우디만 증산한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런 우려로 인해서 WTI죠. 서부 텍사스 유가 미국에서 3% 급등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유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주 국내 실적은 2분기까지 안 나옵니다. 3분기부터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미리 선반영이 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 실적은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에 대한 얘기도 오늘 뭐 리레이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가격은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는 않다. 왜? 지금 서민 경제를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가격을 올린다?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신정부한테 반기를 든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기 활성화를 할 때 어느 게 실적이 돌아설 것인가, 요거거든요. 요거까지는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백종원 관련주인 더번 코리아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은 제가 미리 다 찾아놨는데, 요거는 다 찾아 놓은 거랑 정리를 아직 안 했어요. 정리를 안 했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헥토파이낸셜이 어떤 기업인지 좀 찾아보세요. 제가 정리는 싹 해놨으니까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체크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 카카오가 15%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카카오 이슈가 굉장히 있죠. 뭐 카카오맵 초정밀 서비스 오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투자증권에서 카카오 괜찮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뭐 카카오 그룹주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을 했던 종목이죠. 더불어민주당 회사, 이런 게 굉장히 좀 머릿속에 박혀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겠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눌려 있었고, 근데 올해 실적이 되게 좋아져요. 카카오가 네이버랑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네이버가 굉장히 좋은 회사기는 하지만, 돈을 뭐 20조에서 22조를 벌면 10%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가 그런 상황이고, 카카오는 500억에서 200억, 뭐 100억을 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20%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성장성 측면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가 퍼센테이지는 더 좋아요. 벌어들이는 돈인 네이버보다는 약하겠지만,
근데 뭐 그만큼 주가가 카카오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상승하고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은 좀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철강비철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관련주, 저는 전선전력 관련주 계속 좋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오늘 뭐 방산주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 해운운송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에너지 WTI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자동차 이슈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성장성 이전보다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조선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의 파워 대결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주사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중소형 지주사 중에서 결정을 하라고 제가 언급해 드렸죠. 카카오페이가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 쪽 이슈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카카오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뭐 말씀드렸죠. 카카오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인디아나 태국 쪽으로 카카오뱅크가 진출을 했는데 이쪽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증권주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건 역시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보험인 혼조, 건설 혼조, 유틸리티, 한국전력,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한국전력 좋아요. 다만 전기세 인상을 어떻게 하냐가 굉장히 큰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통 쪽에서는 뭐 B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편의점이죠. 근데 저는 GS 리테일이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BGF 리테일은 거의 국내에서 잡고 있는 거고,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베트남 쪽이나 태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경기 활성화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탑픽은 저는 GS 리테일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약 관련주는 미국 쪽에서 골드만삭스인가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제약주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도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엔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뭐 올라갔던 종목들,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K 이노에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미국 경쟁 약물 제네릭 조기 출시 우려가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LS 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7만 원 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아크나 네페스는 MPU AI 쪽인 거죠. 그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약세, 게임엔터 중에서 네오위즈가 9% 하락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NH에서 피해 거짓, 서곡, 뭐 초기 성과 양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피해 거짓이라는 게 피노키오 거짓이란 얘기예요. 근데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불구하고 동시효과에서 지금 9%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넵튠은 K 웹툰 살리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넵튠을 매각에 대한 얘기가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슈가 좀 됐는데 이게 아직도 카카오로 되어 있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보티즈 액추에이터 LX 가격 40% 인하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제 시스템은 HN, KCP, 저는 이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받은 다음에 보셔야죠. 참고로 결제 시스템 관련주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오늘 LS 마린 솔루션 뭐 세계 최대 용량 HDVC 케이블 상용화라고 LS 전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에 LS 마린 솔루션이
수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코아시아도 오늘 올라가고 있죠. 반도체 관련주로. 그 다음에 좀 아쉬운 게 AI 관련주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을 한번 크게 받아야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이슈와 함께 비트코인 이슈, 오늘 뭐 게임에 대한 이슈,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STO 이슈도 있죠. 서울옥션은 STO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전선 관련주도 올라갔어요. 눈에는 뭐 많이 안 띄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단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 제가 정리를 해서 관심 종목은 따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따로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찍어 놓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뭐 내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찾아뵐 거고, 관심 종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가 유튜브 혹은 블로그를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